중과세율 100 있죠.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제목이 뭐다? 사치성 재산은 비싼 거죠?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이 얘기는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 사치성 재산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고요. 8분 쉬라고 그랬어요. 화장실도 끝나면 바로바로 갔다 오시고 방황하지 마세요. 네, 어서 오시고. 자, 107페이지 나와 있잖아. 기본서 107쪽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율 박스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사치성 재산이다. 그럼 사치성 재산의 범위를 알아야 돼. 여기 보세요. 골프장 비싼 거 회원제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부동산 중과합니다. 그 다음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네 가지를 세법에서는 사치성 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다? 쓰리고네. 쓰리고 때려서 골프장에 놀러 갔어요. 고가 붙어야 돼요.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골프장. 이거는 회원제입니다. 그럼 부동산은 중과한다. 그럼 어떻게 중과할까? 몇 프로를 알아야 되겠죠? 자, 칠판 한번. 항상 표준세율에 8%를 더한다. 8%를 더합니다. 그럼 시험은 8%라고 안 나와.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어? 중과 기준세율에 4배를 더한다. 4배. 이게 답이야. 4배.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 2%. 그럼 2%의 4배니까 8%란 얘기야. 이사는 8. 시험은 항상 배만 나와. 4배. 4배도 분수로만 나와. 100분의 400. 그럼 전체는 몇 프로냐?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신축했습니다.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죠? 신축은 원시 취득이잖아.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2.8. 여기다 8%를 더하면 뭐다? 전체 세율은 10.8로 이렇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잖아. 표준세율 몇 프로? 2.8에다 8을 더해. 그럼 전체 중과세율은 몇 프로로 올라간다? 10.8.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골프장을 증여받아. 골프장을 증여받아. 그럼 증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3.5. 그럼 표준세율이 3.5에다가 8%를 더하면 11.5%까지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암기가 돼야 돼? 표준세율 암기하고 옆에다가 8만 더하면 전체 세율이에요. 그럼 시험은 뭐만 나와? 4배. 8%를 어떻게 표시한다? 중과 기준세율에 4배를 더한다. 합한다. 뺀다 그러면 안 돼요. 4배. 이 4배 어떻게 외워? 친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어. 막 자랑해. 고급 주택을 신축한 거야. 사치죠? 막 자랑해. 누구 배가 아파? 4배가 아파. 자랑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어볼 때만 자랑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꼭 그런 종자가 한두 명 있어. 동창 모임에 나오면 왜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 뭐 기죽이려고 나왔냐고 동창회에. 내가 단톡
그 톡방에다가 내가 얘기했어. 여러분들 앞으로 동창회 나오면은 세 가지는 하지 말아라. 자식 자랑, 재산 자랑, 배우자 바람 피웠다는 자랑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치성이에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 항상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몇 프로? 8%. 이사는 8이니까.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나왔네. 사치성 재산. 밑에 제일 밑에 표준세율의 몇 프로를 더한다? 8%. 시험은 8%라고 안 나와요? 8%를 어떻게 얘기한다?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4배. 2배 하면 큰일 나요. 4배는 분수로 어떻게 된다? 100분의 400. 400분의 100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분수가 돼야 돼요. 자, 넘어가죠. 기본서 108. 자, 골프장. 뭐를 중과하는 거야? 토지 건축물, 부동산. 자, 그래서 1번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 수천억까지도 가는 게 있어요. 제일 비싼 게 이 골프장이야.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을 얘기합니다. 토지 건축물. 자, 그 다음 2번 고급주택. 이게 이제 별 3개 딱 붙여. 고급주택 범위를 꼭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고급주택이 계속 나와. 사치성 재산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고. 자, 오른쪽 고급오락장. 3번. 고급오락장 큰 거. 고급오락장이 뭐야? 도박장. 융주점 영업장 이런 거. 융주점 영업장이 뭐가 있어요? 네? 도박장은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동네 오락장이 아니에요. 정선 가면 카지노가 있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도박장이에요. 다음 융주점 영업장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나이트, 룸살롱, 요정 이런데 은밀한 데죠, 그죠? 그럼 남자들은 어디를 거쳐야 남자야? 융주점 영업장을 거쳐야 양보야. 남자야, 룸사롱. 한 번씩은 가보잖아, 회사 다닐 때. 저는 수없이 다녀봤어, 융주점 영업장. 룸사롱을. 내가 회사 근무할 때 제일 쫄병일 때 좀 회사가 큰 데 있었어.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하청업자에서 접대한다 그래요. 그럼 부장이야 집합하는 거야. 내가 연락책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은밀한 그 계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할 일이 뭐야? 사모 앞에 전화를 해야지하는 거야. 지금 긴급 회의가 있어서 내일 새벽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고맙다 그래요. 그때는요, 새벽에 딱 가면은 하얀 와이셔츠에 뭐다? 립스틱을 묻히고 들어가, 옛날에.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남편이 불쌍해. 처자식을 위해서 새벽까지 남의 여자 립스틱을 붙이고 오면 그거를 데려서 다려서 또 출근을 시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큰일 나죠. 그랬다고 그죠? 흔적을 지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수없이 다녔다고요. 거기 제일 밑에니까 수없이 심부름을 했어요. 그래서 지겨워서 제가 영업부에 있었는데 못 살겠더라고. 1년 만에 퇴사한 적이 있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지금 후회하고 있지. 거기 있었으면 돈 엄청 벌었을 거야. 그때는 뇌물이 막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보초서 주면 막 10만 원도 줬어요. 택시 타고 가라고. 위에 상관들이 그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 이게 뭐다? 고급오락장이고. 자, 그 다음 109조 고급선박. 자, 고급선박은 비업무용입니다. 요트 같은 거. 업무용 하면 안 돼요. 비업무용. 자, 숫자 얼마? 시가 표절액이 밑줄 그어 3억 초과. 이 3억 얼마? 어떻게 외워? 쌈박. 쌈박하게 요트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단 3억이 넘어가더라도
실험 실습성의 용도는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이런 거는 제외한다. 표준세율로 갑니다. 제외한다. 3억 초과. 실험 실습은 연구 목적이니까 사치가 아니잖아요. 자, 여보세요. 사치성 재산의 종류가 몇 개라고? 4개.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고급주택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필수야.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108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어. 뒤지게 복잡해. 박스. 자, 세법은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세법은 고급주택을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에 되는 범위는 단독주택은 몇 가지? 4가지가 있어. 넷 중에 하나.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 단독주택 하나, 둘, 셋, 넷. 고급 공동주택은 2가지입니다. 단층형과 복층형. 토탈 6가지.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에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취득세를 4배로 중과합니다. 단독 공동. 자, 그럼 첫 번째 단독. 자, 무슨 기준이다? 건물 연면적 기준이야. 괄호 조심해야 돼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세법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면적 제외. 박스 1번에 나와 있네. 지금 박스 1번 하고 있어요. 기본서. 자, 그리고 면적 조건 330일 이상하면 안 돼요. 초과야, 초과. 이상하면 틀려. 330일 초과. 엔드. 자, 9억 초과. 단 실제 취득가액 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항상 숫자가 나오면 좌우를 확인해야 돼요.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엔드 초과. 이상하면 틀린다고요. 1번 유에 나왔잖아요. 시가 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거를 법조문대로 썼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법조문이야, 그대로. 자, 2번째. 여기서 해당한다면 대지면적 땅. 자, 662 초과야, 초과. 엔드. 시가 표준액이 9억 초과. 동시 충족돼야 돼.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입니다. 아, 그 다음 여기에 충족되지 않으면 단독주택의 시설 기준이야. 시설은 단독주택에만 쓰는 겁니다. 자, 단독주택에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비싼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몇 프로 초과? 저 9억 원 초과 똑같죠? 단 괄호 적재하 중에 200km 이하 소형이 엘리베이터는 제외. 200km. 세법에서 키로 수가 나오는 게 딱 하나 있어. 200km 이하. 왜 200km 이하야?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휠체어 50kg. 장애인 몸무게 50kg. 휠체어를 끄는 자 80kg. 그럼 대부분 200kg 이하에 들어가죠? 200kg 어떻게 외워? 나의 몸무게 약 몇 배야? 그럼 금방 외우잖아. 엔드 뭐가 들어가야 돼? 9억 초과. 싼 집도 있잖아. 자, 그 다음 단독주택이면 에스컬레이터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는 6, 7 이상 수영장. 단독주택에 6, 7 이상 수영장. 6, 7은 약 20평이야.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20평도 수십억 가요. 땅값이.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런 거는 중요한 거는 9억 초과가 없다. 다 9억이 넘어가니까. 9억 초과가 들어가면 틀려요. 무조건 사치다. 단독주택에 뭐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 이렇게 단독주택은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 취득세를 몇 배로 중과한다? 4배로 중과한다. 자, 이제 공동주택. 자, 연면적,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전용 문적을 갖고 따지죠. 전용 면적
항상 공용면적은 제외 245초가입니다. 그리고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274초가 엔드 얼마 넘어가야 돼? 역시 9억 초가. 이 고급주택 범위를 반드시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 정리는 어떻게 한다? 9억 초과는 어디에만 안 들어간다? 단독주택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은 9억 초과가 들어가면 틀려. 요건이 없어. 무조건 사치입니다. 이유는 9억이 다 넘어가니까. 나머지는 다 9억 초과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만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시커먼 박스를 정리 좀 잘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잠깐 정리 잘 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다? 이 숫자 정리를 해야 돼. 네 가지. 숫자 정리. 첫 번째, 건물 연면적 조건은 331 초과입니다. 대지 면적은 662 초과입니다. 그리고 뭐다? 공동주택 전용 면적 245 초과입니다. 복층형은 274 초과. 이상하면 땡이야. 네 가지 숫자 초과. 왜? 취득세니까 이 숫자 기억해야지. 여기다 엔드 얼마 초과? 9억 초과 단.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은 다 9억이 초과가 되므로 9억 초과가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무조건 사치예요. 여기만 안 들어가. 9억 초과는 다 들어가요. 첫 번째 이해를 정리하고 그 다음 네 가지 숫자. 이거를 네 가지 숫자를 꼭 정리해야 돼요. 연면적, 단층형, 복층형. 네 가지 숫자를 꼭 기억하라고요. 고급주택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108페이지 나름대로 정리 잘 하세요. 이거 법조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9억 초과는 엘리베이터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 9억 초과를 요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9억 초과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숫자 4개 정리하고. 응? 뭣담시 지금 고민하는 거야. 질문해봐요. 뭣담시.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자, 숫자 정리 잘해요. 자, 암기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연면적이잖아. 자, 세법에서 두 번째 연이 나왔어. 첫 번째 연은 어디 나와? 연부 2년. 자, 여기서 고급주택에서 연이 나와. 2년은 어떤 년이야? 33만 년. 숫자가 331이잖아. 여기는 어떤 년이라고? 33만 년. 고급주택에 살아요. 숫자. 자, 33만 년 만나서 땅 판 거야. 땅 팔아서 이게 두 배를 번 거야. 두 배. 이게 두 배잖아. 33만 년 만나서 땅 팔아서 두 배 벌고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사 오는 거야.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일명 이사철이라 그래. 가운데 칠. 이사철. 숫자 끝. 절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야 돼.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고급주택에서 2년은 어떤 년? 33만 년. 제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수강생은 이렇게 저놈이 왜 2년 전년 그러냐, 나 2년 전년 한 적이 없어요. 예, 말은 지나가면 부풀어요. 이런 거는 학습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년? 33만 년. 땅 팔아서 두 배 벌었어. 단독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오는구나.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일명 뭐라 그래? 이사철. 가운데가 7이에요. 그래야 넓어지고.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 범위 끝.
시험은 어떻게 나와? 고급주택은 몇 배를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몇 배? 4배. 왜 4배라 그랬어? 암기할 때 친구가 고급주택을 사면은 대형주택이죠? 막 수십억 가는 거야. 4배가 아픕니다. 왜 4배가 아파?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니까 몇 배를 더하라? 4배, 2배 하면 땡이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과세가 또 하나 있어요. 과밀억제권. 자, 109쪽 과밀억제권. 109쪽 기본서 2번. 이것도 별 딱 붙여. 과밀억제권에 대한 취득 중과. 과밀억제권이 어디예요? 여보세요. 과밀억제 권역이 어디라고? 수도권. 거기 과밀억제권이라고 나왔잖아요. 찾았어요? 과밀억제권이 어디야? 수도권.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 인천, 경기. 이거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이라 그래. 세법에서. 세종시는 과밀억제권이다 아니다? 아니야. 일명 지방이라고 그래요. 자치시지만. 그래서 과밀억제권에서 뭐 했어? 잘 봐요.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를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거야. 중축한 거야. 그럼 수도권에서 법인이 본점을 신축하거나 주사무소를 신중축하면 인구가 따라오지. 인구가 따라오잖아. 수도권 인구가 그래도 많은데. 그럼 이런 지역에서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신중축하면 인구 중과가 되더라. 그래서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몇 배로 중과한다? 2배야 이건. 2배. 아까 사치는 4배예요. 이 지문이 나오면 2배야. 요것만 알면 되지. 표준세율에 몇 배로 중과한다? 2배. 그럼 시험은 박스만 알면 돼. 박스. 자, 출발이 뭐라고? 과밀억제권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4%가 2배야. 2배. 4%. 항상 2배는 뭐의 2배야? 2배는 뭐의 2배야? 중과 기준세율의 2배. 그럼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야? 2%. 2%의 2배니까 전체 세율은 4%가 된다는 거죠. 2는 4. 그러니까 이 4% 밑에 적어야지. 그래서 4% 나왔잖아. 그럼 4%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더한다. 사치의 절반입니다. 이건 제목만 알면 돼.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세 표준세율에 4%를 더한다. 4%는 구체적으로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2배.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어요. 복잡만 해요. 자, 그 다음 보자고요. 113쪽. 별 3개 딱 붙여. 113쪽 기본서. 세율의 특례. 뒤로 읽으면 세율의 특례를 들으면 특례세율. 이거는 한쪽만 과세합니다. 한쪽만. 별 3개 딱 붙이세요. (113쪽) 세율의 특례. 2가지가 1번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 형식적이니까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 특례. 박스만 알면 돼.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의 2%를
빼는 거야. 합한다 그러면 안 돼. 2%를 빼는 거라고요. 원칙만 알면 된다고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이니까 실질적이 아니죠. 그럼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 빼는 거예요. 빼는 거. 마이너스잖아.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에 어떻게 했다? 옛날에 11년 1월 옛날에는 취득세 표준세율과 등록세 표준세율을 따로따로 과세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취득세 표준세율 등록세 표준 이러다가 11년 1월 1일부터 합쳐서 뭐가 된다? 취득세 표준세율. 아까 배웠죠?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야? 2%.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달라졌죠. 아까 합쳐서 취득세 표준세율이라고요. 근데 제목이 뭐다?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 소유권 취득이니까 취득을 빼고 옛날에 등록세만 과세하는 겁니다. 한쪽만. 그럼 이거는 뭐다? 이에는 과세를 안 하고 종전에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뭐다? 전체에서 2%를 빼고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라고요. 한쪽. 왜 등록세만 과세해야 한다?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므로. 자, 넘기면 나왔잖아. 6개. 넘겨봐요. 시험에 나오는 게 6개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1번 판매 등기. 판매 등기가 나왔다. 매매는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이거 취득세 세율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 환매가 뭐예요? 환매가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야. 매도합니다. 그럼 이게 매도자고 매수자가 되겠죠? 그런데 파는 조건이 뭐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는 조건으로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무슨 등기가 된 거야? 환매 등기야. 다시 취득했다 이거지. 일정 기간 안에 이렇게 넘어간 거를 다시 취득했죠? 그럼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이다, 형식적이다. 형식적이니까 뭐다? 등기만 합니다. 넘어갈 때 등기하고 넘어올 때 등기만 하는 거라고요. 이거 다시 취득했잖아, 다시. 그러니까 전체에서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옛날에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예요. 어떤 용어가 나오면 환매 등기. and 뭐가 나와? 매도자, 매수자는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에서 2%를 합판하면 큰일 나요. 뺀. 왜 빼? 형식적이니까.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으니까 옛날에 2% 냈잖아.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한다고 2% 내는 게 아니라 등기만 하라. 그래서 제목이 뭐다? 환매. 등기만 하는 것. 그럼 이거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자, 두 번째. 이걸 앞으로 등기할 때도 옛날에 등록세만 내라 이거지. 등기했던 거를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죠? 그럴 때도 뭐다? 이제 갑 앞으로 등기만 하라 이거지. 취득을 빼고 2% 빼고
환매가 뭐다?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게 환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다? 상속. 이거 잘 상속이다. 아까 표준세율은 어떻게 배웠어? 상속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농지를 상속받았다. 외를 상속받았다. 그럼 농지는 2.3. 외는 몇 프로? 2.8. 이렇게 물어볼 때는 표준세율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았잖아.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감면대상 농지,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았다고요. 이럴 때는 뭐다? 세금을 덜 걷어야 되겠지? 2% 빼고 등기만 합니다. 그럼 1가구 1주택은 몇 프로 과세? 2.8이 아니라 0.8만 2% 빼고. 자, 감면대상 농지는 2.3이야.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2% 빼고 몇 프로만 과세하겠다? 0.3%만. 이렇게. 그래서 상속은 전체를 물어볼 때는 표준세율을 답해야 돼요. 38광땡 2만 붙이면 돼.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거나 농민이 감면대상 농지를 받을 때는 2%를 빼고 0.3%입니다. 등기만 과세하겠다 이거지. 왜? 부모님이 옛날에 취득세 2% 다 냈잖아. 옛날에 취득세 2% 냈으니까 형식적이다. 또다시 내지 않는다. 2% 빼고. 자, 공유합은 나왔잖아.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2.3이야. 공유합유는 2.3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특례세율을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거는 뭐다? 옛날에 2% 낸 거야. 2% 냈기 때문에 0.3%만 과세하라. 등기. 그래서 공유합유가 나오면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2.3%야. 이거는 특례세율을 물어볼 때는 옛날에 2% 납부했습니다. 등기만 0.3만 과세를 한다고요. 2% 빼고.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자,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입니다. 이전. 이전이야, 이전. 자, 이전하는 취득도 과세합니다.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 초과할 때는 이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당연히 뭐다?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전은 뭐다?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야. 그대로 옮겨 적은 거야. 이렇게. 자, 동일되지 않아서 이 건축물이야.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이쪽으로 옮겨. 이렇게. 여기는 이쪽으로 이전하잖아. 이전. 근데 이전했는데 가액이 초과되지 않아.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을 때는 2% 빼고 이전 냈다고 다시 뭐는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이전.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과세하되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2% 빼고. 알아들었나요? 이전 냈다고 표시 변경 등기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럼 초과되면 여기 도로가 있어. 그럼 딱 이전하니까 이 건물 가치가 올라잖아. 땅값도. 그럼 초과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표준세율로 다 과세한다고요. 이거 두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뭐다? 건축물 가액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과세해야 돼.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왜 2% 빼? 옛날에 2% 냈잖아. 이전했다고 2%를 또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고?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요. 초과되면 당연히 2% 또 내고. 자, 제3분할. 이게 뭐다? 민법 제83. 이거는 이혼등을 얘기해.
아이러브에다가 찢어지잖아. 이혼해서 재산분할을 받았어. 그럼 취득세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2% 빼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해야죠. 등기만 하는 거야. 왜 2% 빼? 빼는 이유. 이전에 2% 냈잖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한 번만 내는 거야. 2%는. 이혼 전에. 그럼 재산분할 받은 자는 등기 쳐야지. 그럼 취득세 내야지.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그 다음 인목도 뭐다? 이런 경우 원목 생산을 위한 거니까 2% 빼고. 인목법에 의해서. 그래서 7가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2% 뺀다. 왜 2% 빼? 왕년에 2% 납부한 거니까 빼고 등기만 다시 한다. 그래야 내 것이 되죠. 이거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푼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 1번 환매등기 옛날에 2% 냈잖아. 빼고 등기만 하라. 이것도 부모님이다 2% 냈죠? 2% 빼고 등기만 하라.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거는 2% 납부한 거야. 등기는 다시 하라. 이전도 뭐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를 다시 해야 돼. 다. 그래야 내 것이 돼. 그럴 때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자, 2번. 자, 이번에는 뭐다? 취득의제 등 세율 적용의 특례입니다. 자, 박스만 알면 돼. 원칙만 알면 돼. 자, 이거는 뭐다? 중과기준 세율로만 과세한다. 원칙 박스. 위에 거랑 반대예요. 취득의제 등. 취득의제는 취득이 아니잖아. 근데 취득으로 본다. 2%만 내는 거다.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기준세율. 그럼 이거는 뭐야? 칠판 봐요. 이거는 2번이죠. 그죠? 이거는 뭐다? 2%만 과세하고 등기는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2%를 뭐다? 빼는 거를 물어보는지 2%만 과세하는지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이건 2% 빼는 거. 이쪽은 뭐다? 2%만 과세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간주취득. 그래도 간주취득은 취득은 아니잖아. 취득으로 본다. 2%만 내. 그럼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야. 등기 대상이 아니야. 등기는 안 하는 거. 그래서 나왔네. 자, 뭐가 돼? 개수. 개수. 자, 개수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가액 증가를 얘기합니다. 개수. 여러분들 기본서는 1번이야. 개수. 개수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증가라고요?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 근데 주의하자. 괄호. 면적 증가입니다. 면적 증가라고 나오면 괄호 뭐다? 원시 취득으로 보아 2.8%를 적용합니다. 개수는 두 가지를 정리 잘해야 돼요. 여기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합니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면 대표적으로 개수죠? 그럼 가액 증가가 되잖아.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개수 가액 증가.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개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에스컬레이터를 예를 들어 옆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이거는 뭐다? 면적 증가야. 면적 증가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은 몇 프로 적용한다? 이파리. 그래서 개수는 가액 증가를 물어보는지 면적 증가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원칙은 뭐다?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2%. 근데 괄호.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 2.8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2번도 똑같잖아. 자, 2번은 무슨 취득이야? 역시 간주 취득이야. 이거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주주도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간주취득은 2%만 과세하는 거야. 등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대화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 간주취득은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글씨가 네 가지잖아. 이게 기억나야지. 개수,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주주, 간주취득 4가지. 그래, 한 장짜리로 계속 눈에 익혀야 됩니다. 간주취득은 4가지는 2%만 내는 거야. 2% 등기 안 하는 거. 소유권이 아니므로. 자, 그 다음 나머지 밥풀떼기. 외국인 소유잖아 이거. 내게 아니잖아. 내게 아니더라도 내게 아니니까 등기가 안 되잖아. 등기가 안 되더라도 2%만 내는 거야. 자, 그 다음 무덤. 자, 무덤도 뭐다? 2%만 내는 거야. 무덤도 2%만 내. 등기는 비과세해 줍니다. 조상보호 목적입니다. 자, 임시건축물 1년 초과. 1년 초과하는 것도 2%만 내. 여러분들이 임시건축물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공사 현장 사무소 가면 볼 수 있잖아. 에? 거기서 경비 아저씨들이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임시건축물을 만들어서 주무시고 경비하잖아. 그럼 1년까지는 비과세야.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한다고요. 또는 모델하우스 1년까지는 비과세예요. 중요한 거는 뭐다? 1년을 초과하는. 자,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2%짜리는 뭐다? 시험에 나오는 간주취득은 등기 대상이야. 2%. 그리고 2가지만 더 알면 돼. 무덤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2%만 냅니다. 이렇게 해서 2% 빼는 거와 2% 과세하는 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여보세요. 왜 여기는 2% 빼? 왕년에 2% 납부한 거니까 등기를 해야 내 것이 되죠. 이쪽은 왜 2%만 내?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2%만 냅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취득? 간주취득. 그리고 무덤. 무덤을 뭐라고도 얘기해? 묘지. 그래서 무덤 거래할 때는 등기 쳐야죠. 매수자는 무덤 거래할 때는 취득세를 2%만 내는 거야. 거래금액. 그리고 임시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1년을 초과하는. 아니하는 하면 비과세예요. 세금이 없어. 하는 글씨 잘 읽어. 그러니까 이쪽은 간단하잖아. 간주취득 무덤 앤드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1년 2%만 내라. 이쪽은 좀 복잡하잖아 이거. 여보세요. 이거 복잡하잖아.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이거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섞어치게 만들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환매 등기 환이잖아. 상속 약자 상이야. 환상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입목 2% 빼는 거야. 자, 환상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이혼당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입목 2% 뺀다. 왜 이혼했어? 왜 이혼했어? 2% 부족해서 이혼하는 거야. 출발이 2% 빼는 거야. 여러분들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 계시나요? 없어? 없으면 말고. 우리 친구 반은 이혼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처럼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호적은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애들 올 때는 또 만난대. 며느리 올 때는 그냥 다정한처럼 그렇게 사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일명 별종이라 그래. 이혼하려면 확실히 해버리지. 그거 뭐예요 그거. 애들 속이면서. 자, 다시 한번 이거. 자, 2% 빼는 거는 뭐다? 환상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다. 2%
뺀다. 그리고 간주 취득과 그다음 묘지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2%만 납부한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115쪽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예제 문제. 자, 글씨라도 읽어보세요. 자,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2% 빼는 거. 빼는 거 2% 이거 물어보잖아. 이거 2% 빼는 거. 여기에다가 이거를 하나 섞어지게 만들었죠? 2% 빼는 거. 시험은 절대 2%라고 안 나와요. 6글자로 총각기준세율 환매 등기. 등기만 하라. 2% 빼고. 그 다음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2%짜리 2%짜리 길 가다가 모델 합수가 보이면 아 저거 1년 넘어가면 2% 취득세 내는구나 기억하면서 돌아다니세요. 자, 그 다음 디귿은 민법 이혼이죠. 제3분할 2% 빼야지. 등기만 하는 거. 그리고 리을 공유물의 분할도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 그럼 답이 몇 번이다? 5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그럼 옆에만 딱 정리하면 끝나잖아. 이거 환상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제3분할. 이혼할 때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유치하다. 그죠? 너무 유치해. 잠시 쉬었다 하죠. 예.